안녕하세요. 과거에 컴퓨터 장사를 16년 동안 한 김후진입니다. 컴퓨터는 사실 사람처럼 아프면 열나요, 그죠? 열을 얼마나 많이 식혀주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열 식혀주려고 쿨러도 요새 좋은 쿨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펜티엄, 제가 초창기 시절 펜티엄 1, 2, 3, 펜티엄 4, 펜티엄 1 이럴 때는 대부분 인텔이나 AMD에서 나온 기본 쿨러만 꽂아도 됐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열이 좀 났어도 성능이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줘도 별 무리는 없었죠. 근데 요즘 칩들은 다 소형화되고 고성화된 고성능 아주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굉장히 두꺼웠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소형화 경량화 돼 있고, 그다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관 TV 할 때는 굉장히 두껍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요 정도 1cm 정도밖에 안 되는 TV들도 나오니까요. 요게 이제 고성능, 집적화, BGI,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요즘은 컴퓨터도 5년, 10년 전과 다르게 멋있고 비싼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컴퓨터에 감성을 대해가지고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불이 반짝반짝인다든지, 그 다음에 공랭식도 고급화돼가지고 RGB 반짝반짝하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컴퓨터는 그죠? 사람들도 열 나면은 아프듯이 열을 빨리 식혀주지 않으면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열제 먹고 그러는데, 컴퓨터도 열이 많이 나면 부품들이 망가지니까 요즘에 순행식이니 그 다음에 공랭식이니 그렇죠. 컴퓨터도 사람처럼 아껴줘야 돼요.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이죠. 그리고 요즘에 사실 비싸긴 이쁘긴 한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순행식 비싼 것들 엄청 비싸죠.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보다 쿨러 성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안에 컴퓨터 내부 안에 공간들이 협소하고 선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걸 뒤쪽으로 다 뽑아주니까 통풍도 잘 되고 쿨러도 굉장히 많이 넣으니까 요즘엔 좀 교류기구가 덜한데, 예전에는 컴퓨터 수리하러 가면 고양이 털, 강아지 털, 특히 애완동물 키우는 데는 한 움큼씩 나왔거든요, 안에. 그래도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쿨러에 이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털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털이 굉장히 많이 감기거든요, 의외로. 고양이, 특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겨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과거 수리업자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10년 전에 현역이었던 컴퓨터들 있죠. 인텔 1, 2, 그 다음에 그때 i7 이런 것들, AMD 초창기 모델로 워드, 엑셀, 포토샵, 영화 감상 이런 것들, 사무용 간단한 게임 정도, 그런 것들도 지금도 잘 돌아가요.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i7에 950 CPU에 1366 메인보드 박혀가지고 메모리는 16기가, 10기가인가? 10기가구나. 10기가 넣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잘 돌아갑니다. 아주 배그나 이런 게임만 안 하면 간단한 게임들도 잘 돌아가고죠. 그런 것들 내구성도 좋고 해서 요즘 쓰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컴퓨터는 잘 닦고 잘 관리만 해주면요,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오랜 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도 예전에 전격 파워들 좋잖아요. 요즘에는 10년 AS지만 옛날에는 5년 AS, 3년 AS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예전에도 비싼 파워들 요즘 또 요즘까지 써도 고장 없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 컴퓨터 전원 좀 끄시고 전원을 끄고 부품을 뺐다 끼워야 돼요. 어떠신 분들은 컴퓨터 켜놓은 상태로 컴퓨터 끄진 줄 알고 거기에 비디오 카드 뺐다가 꽂고 메모리 뺐다가 꽂고 하다가 더 고장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마취 시켜놓고 팔다리 심장 수술을 해야지, 마취도 안 시켜놓고
팔다리 수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 고장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정용 전기가 아직 누진 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고성능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집에 게임용으로 해서 한 2대 정도만 돌려가지고 애들 컴퓨터 돌리게 되면 한 달에 전기세 한 4, 5만원 더 나와요.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일반 영업용하고는 다르게 가정용은 누진세라 예,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컴퓨터를 안 하고 이제 부동산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수리할 때 동네에서 매장 AS를 안 받으시고 인터넷에서 그냥 뭐 어디 뭐 119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뭐 전화를 해서 AS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뭐 수리 비용이 많다느니 그 다음에 뭐 이름 없는 곳에 AS를 불렀더만 뭐 20만원 50만원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비를 많이 부필린다고는 하는데 그 이면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정직하게 출장 AS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박봉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실 수리비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윈도우 까는 거 돈 주고 깔면 뭐 젊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기술이냐고 그러면서 하대를 하시는데 기술 맞아요 그거. 그리고 뭐 다른 부품도 테스트 해드리고 기본적인 점검까지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AS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업종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컴퓨터 뭐 100만원짜리 하나 맞추면 그거 얼마 남겠어요? 뭐 10만원? 많이 남으면 15만원, 20만원? 그래가지고 윈도우 세팅 다 해줘야지, 그죠? 조립해줘야지. 그리고 1년 내에 고장 나면 또 가서 한번 봐줘야지, 그죠? 그러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예. 10만원, 15만원 남겨서 조립하고 세팅하고 고장 나면 공짜로 부르고 출장비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죠? 요즘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 컴퓨터 기사분들 공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아무 기술 없는 뭐 킥 아저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의점에 그냥 일하시는 분들보다도 사실 더 적게 배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새거 요즘에 맞춰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수리기사를 부르면 출장비 정도는 주셔야 돼. 예.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죠. 예.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지금 뭐 메인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난수리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걸려도 잘 안 풀리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사실 공인비로 최소한 부품값 빼고 10만원 이상은 주셔야 돼요. 예. 테스트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또 갖고 갔는데 불량이 나면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럼 또 수리 공짜로 해주잖아요. 예. 그렇죠. 신품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판매하지 않은 컴퓨터는 AS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예. 힘들거든요. 돈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죠? 동네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예. 과거에 20년 40년 전에 전파상에서 뭐 라디오 전축 같은 거 수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 전축도 다 10만원 넘고 뭐 20만원 50만원도 가고 고급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납땜하고 뭐 수리하고 뭐 전자 개척 장비로 찍어 가지고 뭐 반나절 수리해도 수리비 공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거든요. 근데 차츰 지나면서 라디오 하나에 뭐 2만원 5만원짜리가 나오는데 그걸 반나절 정도로 걸려서 어렵게 수리를 하고 납땜해 가지고 수리비를 얼마 받겠어요? 수리비 만원 2만원 받아서 그게 생계가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 전파상에서 수리하시는 분들 다 아웃됐거든요. 다른 직장으로 다 가고 라디오 전축 수리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엔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메인보드 저렴한 거 뭐 6만원 7만원 하는 거 S기간 지나서 2년 뭐 3년 지나서 그거 가지고 수리 업체에 맡겨 가지고 BJ 리볼링하고 뭐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테스트 해 가지고 물품 나가면 새거가 6만원인데 그거 수리비 얼마 받겠어요, 그거. 그렇게 수리하면 하루에 몇 개 수리도 못 하는데.
그래서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아주 비싼 보드들 있죠.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들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예전에는 리볼링 하는 BGA 장비들 중고도 뭐 새거는 1000만원 정도 했고요. 중고도 몇백만원 냈었는데 요즘에 BGA 장비 한번 쳐보시면 50만원 이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수리해가지고는 남는 게 없거든요. 다 요즘에는 BGA로 이렇게 이게 소형 경량화 압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이로 전부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수리하시는 분들, 중고 판매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컴퓨터 할 때도 이 다나와라는 게 있었는데 솔직히 다나와 이런 유통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가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도매업자들은 일정 물량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 500개, 뭐 100개 이렇게 갖고 온 물건들 아주 싼 원가에 갖고 와서 뭐 다나와에 막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가 그 단가 보게 되면은 소비자는 다나와에서 제일 싼 곳에 살 수 있을 거고 그 가격에도 일반 동네 가게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업자들은 뭐 이거 뭐 내가 뭐 갖고 오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파는 다나와에서 부품을 싸게 파는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부품 다 합해서 조립해가지고 공인비 조금 받으면은 거기 또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하고 에이씨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죠. 신품시장 뭐 신품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도매로 신품 많이 조립해가지고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부품 조달하니까 일반 그 가게에서 받는 것보다는 별도가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한 5% 10%만 뭐 저렴하게 받아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영세 컴퓨터 가게는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또 컴퓨전을 보시면 알잖아요. 컴퓨전이라는 뭐 부품 업계에서는 공룡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매출이 뭐 1조 1000억인가 되는데 순이익 마진율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0억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1점 몇 프로에서 2% 밖에 마진이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하다못해 요즘 힘든 닭 파는 뭐 닭고기 파는 체인점 있죠. 예. 치킨집들도 뭐 2만원에 팔면 4,000원 5,000원은 남긴다고 하는데 예? 우리 컴퓨터 업종은 2%에요. 2%. 야, 너무하죠 이거. 어떤 업종이 이렇게 순익이 작나요 이거. 그리고 너무 많이 참 듣는 소리인데 인터넷에 뭐 상위 링크 해가지고 컴퓨터 수리 전문이라고 광고하시는 분들 고객 컴퓨터 불량 수리 시에 뭐 터무니없이 가격 부르잖아요. 그죠? 좀 수리비는 너무 부풀리지 말았으면 하고요. 좀 너무 하잖아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많은데요. 그리고 우물에 침 뱉으면은 그 우물물 나중에 내가 그거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업계에서 계속 컴퓨터 가게에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 인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 이제 뭐 메인보드 수리하면 뭐 얼마 뭐 메모리 수리하면 얼마 프로그램 얼마 그 다음 출장비 얼마 요렇게 딱딱딱 정한 가격 외에는 따로 더 덤태기를 세워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예전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이 박봉이더라고. 너무 힘들어.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을 너무 못 벌어.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부품들 뭐 컴퓨터 영세하게 수리하시는 분들 전부 BGA 칩셋으로 바뀌어가지고 리볼링 장비 그걸로 해야 되고 리볼링 장비로 해가지고 수리한들 얼마 못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신품 조립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가지고 뭐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로 선전하고 해서 많이 파시는 분들은 수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일반 가게 동네에서 하는 영세한 가게랑 수익 구조가 다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신품 조립으로 먹고 사는 거고 일반 가게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품 조립 및 AS잖아요. 그죠? 그래서 AS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거
걸리면은 하루 종일, 이틀 종일 해도 수리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즘 생각해 보면은 돈 벌 목적으로 컴퓨터 장사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 고객 AS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사진도 좀 찍어 가지고 작업 과정도 기록 녹화해서 고객분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신품 판매나 고급 제품들, 그 다음에 수냉쿨러 같은 거 감성이 좀 스며드는 거, 단가 좀 높은 것들, 요런 거 취급하고 조립하면 아마 공임도 넉넉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서로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고객한테 적당한 금액을 청구를 했을 때 고객도 인지를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